인스타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이제 우리 벌써 6 일차 접어들었습니다. 5 일을 넘어 6 일이 됐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저절로 눈이 떠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그리고 특히 저희가 1년 반 넘게 미라클 돈독을 시작하면서 비가 오거나 겨울에 이 시간이 깜깜하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정말 많이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진짜 너무 대단하시고요.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바짝 내가 때를 기다리는 법을 알게 되는,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읽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줄여야 될 것과 또 늘려야 될 것 중에서 진정으로 감동할 수 있고 감탄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방법?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가는, 탄성이 나오는, 탄성이 절로 나는 행복한 방법을 알려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성이 나온다라는 건, 감탄이 나온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노력 끝에 저 동작, 저 어떠한 결과, 감동이 나오잖아요. 손흥민의 그 멋진 드리블, 환상적인 슛, 이건 어마어마한 노력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따라하기도 너무 어려운 그 단계. 어 하지만 우리는 너끈히 할 수 있는 건 어 깨달으면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승리하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5장 탄성이 나오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5장 263 페이지부터 314 페이지까지 읽고 저는 6시 30 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님들, 집중해서 책 읽는 모습들이요.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5장, 우리 6 일차 이제 5장 가고 있는데요. 인생을 진정한 어떠한 탄성을 할 수 있는, 감탄하고 감동하는 삶으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줄여야 될 것과 2 배로 늘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 41 번째, "타성은 절반으로 탄성은 2 배로 늘려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감탄사가 연발되는 어떠한 그러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 가장 쉬운 방법이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파트너십 간에 서운할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속상할 때도 있고, 또 '아 왜 저럴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는 게 뭐냐면 추억이더라고요. 그 사람과 좋았을 때 함께했던 그 추억 있잖아요. 그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용서의 폭도 커지고 이해의 폭도 커지고, 어떠한 그 순간, 어젠가 그제도요. 저희가 그 이민호 추경원 사장님이 처음 사업에 조인됐을 때, 그러니까 그 방이 아마 10 년도 넘은 카톡방인 것 같아요. 그 방에 아기들 어렸을 때, 지금 저희 둘째 가윤이가 이제 걸음마 시작하고 한 서너 살 때 사진을 올려준 거예요. 그 사진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그 장소와 그 장면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어 추경원 이민호 사장님이 정말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메나테크의 비전을 제대로 보고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성공에 너무너무 열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막 '잘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저들의 인생이 마치 저희 부부의 인생처럼 너무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데, 그리고
부모님에게 뭔가 뭐 양가 집안에 누구 하나 기댈 데 없는 좀 저희 부부의 모습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할지 못할지 뭐 좀 성격도 저하고 좀 비슷하게 욱도 잘하는 것 같고 못된 면도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저를 보는 듯한 모습도 되게 많이 보였고요. 또 그 사진에 유희성 사장님 막내 아들인 재윤이를 이렇게 같이 노는 사진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맞아. 내가 이들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정성을 투자했는지. 물론 마음 한켠에 이들 중에 누가 하나 PD 되면 나 골드 PD 간다.' 이 마음도 분명히 있었던 거는 맞아요. 하지만 어떠한 그때 내가 정성스럽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그랬던 시간들 그 감사의 시간들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함께했던 추억들 함께했던 이걸 통해서 내 삶을 이렇게 감동할 수 있고 감탄할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GRP 여행, PD 서밋 여러분들하고 많이 같이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한 번 갔다 오면 그 추억을 잊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웬간한 일들은 서로 용서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42 번째 망설임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만끽하기 위해서 여행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런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42 번째 망설임은 절반으로 설레임은 2 배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다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더 망하는 지름길은 망설이는 것보다 망설이는 것을 반복하는 일들. 그래서 271 페이지에 우리가 늘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 번째 줄 보면 "시작하지 않으면 설렘은 몸살임으로 끝날 뿐이다. 망설이는 동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뿐이다. 어떻게 하면 시작하지 않을지 그 이유와 핑곗거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망설이는 동안 내는 하나씩 하나둘씩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아내면서 자기 합리화 길을 모색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망설이다가 '이럴 줄 알았어.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내가 진짜 가슴 한번 뛰어 보지 않고 인생을 그냥 늙어가고 그냥 그렇게 타성에 젖은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망설이지 말자.' 하지만 또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무조건 한번 시작해 보고 도전해 봐라."라고 얘기하면서 275 페이지 43 번째에는요. "하지만 속도보다 정말 중요한 건 밀도를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속도는 결국은 속도만 생각하다 보면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속도는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속상한 원흉이다." 원흉이다. 정말 나쁜 어떠한 우두머리 같은 정말 원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 가다 보면요. 놓치고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뭐 느린 건 아니었지만 그 당시는 느리다고 생각했었어요. PD까지 가는데 브론즈까지 가는데 그 당시에 저희 가까이 위아래 바로 위에 스폰서는 6 개월도 안 걸리고 내 파트너도 되게 빨리 PD가 가고 그렇게 갈 때 뒤에도 나오지만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뭐가 못났지? 우리 부부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지?'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지나고 보니 뭐 하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느리게 갈 때 또 파트너에게 역전당할 때 코스모스가 보이듯이 천천히 가면 그들이 보지 못했던 빨리감으로 인해서 겪지 못했던 일들을 겪다 보니 밀도가 굉장히 충만해지기 시작하고요. 느리게 가는 사람도 천천히 가게 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가면서 겪는 마음이 어떨지에 대한 그것을 겪다 보니까 밀도 있는 어떠한 성공을 또 만들어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76 페이지 맨 아래 "행복은 속도가 아니라 밀도에서 나온다. 밀도는 우리가 삶의 매 순간 느끼는 삶의 충만이다. 전속력으로 달려서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해야 하지만 다른 목표가 이전과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기를 요구한다." 여러분 저는 너무 생뚱맞게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고피디 세미나가 생각났어요. 물론 고피디 세미나 가면 빨리 가는 사람들이 막 자괴감도 들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만났을 때 "한 달간 수고했다."라고 안아 주고 서로 또 충만하게 무언가 위로받고 나를 충전시키는 어떠한 그런 고피디 세미나가 우리에게 위로하고 충전할 수 있는 굉장한 밀도의 시간이구나. 여러분 한 달을 살아내고 이겨내면서 7만 원에 뭐 차비까지 더하면 저 부산에서 오시는 분은 차비까지 하면 뭐 10만 원이 넘는 돈을 매달, 매달 '아 그 돈 아까워. 그 돈 뭐 가 봐야 똑같은 얘기일 텐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어떠한 그 순간에서 어쩌면 저는 그 밀도가 충만한 그 매달 매달에 10만 원을 투자했던 그 고피디의 시간 속에서 위로받고 충전시키고 또 위로받고 또 충전시키면서 내가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 내가 위로받는 것도 있지만 남을 위로하고 남을 충전시킬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결국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타심으로 끌어줄 수 있는 정말 밀도 있는 시간들로 농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와 이 고피디 세미나 정말 엄청난 밀도 있는 시간이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어떤 분은 고피디 세미나가 본전 생각나고 '이번 달 좀 안 갔으면 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도요. 이 고피디가 너무 기다려지고 내가 밥은 못 먹어도 '여기는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뒤에 나오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방법까지도 터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결국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4 번째 279 페이지에 "물건 구매는 절반으로 경험 구매는 2배로" 281 페이지에 보면 "나는 명품을 밖에서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서 찾고 있는가? 명품을 구매와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혼신의 힘을 다해 작품성을 반영하는 개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가? 나만의 작품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떤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가? 나의 작품에 담고 싶은 철학은 무엇인가?" 저 역시 제가 명품이 하나도 없을 때에는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저 명품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서 STP하고 저 명품 신발 하나 신고 다니면서 '내가 STP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 두 개씩 이명진 씨가 사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정말 그 감동은 3-4 일밖에 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만끽했던 그 순간보다 내 자신이 명품이 되기 위해 "너가 명품이 되라."라고 하는 문구들을 책 속에서 발견하면서 내가 그때는 그 당시 명품 가방, 명품 신발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들을 볼 때 그들이 소유한 물건들 '저 사람은 차는 뭐를 타고 왔을까? 저 사람은 집은 몇 평에 살고 있을까?'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도 내가 그게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명품이 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요. 남의 명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분이 얼마나 갈고 닦여지면서 얼마나 명품이 되어 갈까. 나도 명품이 되기 위해서 정말 또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시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막 이랬던, 속죄하고 또 기도하고 막 이랬던 시간들 속에서 아직도 명품이 되려면 멀었지만 아직도 구찌를 흉내 내려고 하고 샤넬을 흉내 내려고 하는, 아직도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노력을 하기 시작하고부터는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가방이 보이지 않고요. 그들의 신발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미라클 돈독에 들어오면 얼마나 명품이 될까? 얼마나 멋진 생각을 하고 얼마나 멋진 말을 내뱉을까? 얼마나 멋진 이타심 많은 사람으로 변화가 될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구매, 그 사람이 가진 소유물, 내가 가진 소유물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자신, 그리고 그 사람, 누군가의 어떠한 명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3 페이지에 중간 단락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 다르게 사는 이유는 사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분들은 백화점에 VVIP를 자랑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함께하는 시간을 사는 거죠. 내가 함께하고 싶은 누군가와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밥을 사면서 추억을 남기고 그런 시간을 사고 그러한 시간을 나누는,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행복의 척도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명품이 아니라, 속도가 아니라 행복의 밀도 있는 시간과 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45 페이지에 비교하지 말고 비교는 줄이고 비유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마다의 때가 있는 법이다. 목욕탕에서 다 사람은 때가 있다. 묵은 때는 누구나 다 있어요. 살에 붙은 때뿐만 아니라 제 삶에도 엄청난 때들이 있었고, 그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다 허물은 있고 다 때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때는 뭐예요? 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내가 이런 속도로 갔기 때문에 너도 이런 속도로 따라와야지. 너도 잘하면서 얼굴도 예쁘고 말도 잘하면서 너 왜 속도가 안 붙는 거야?'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누군가와 제 마음속에 비교하기 시작하는, '너가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봐.' 어. 다 때가 있는 법인데 다 기다려 주면 언젠간 자기의 때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찾아줄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못 견디고 저희 큰아이는 걸음도 빨랐고 말도 빨랐고 뭐 뭐든지 빨랐어요. 근데 둘째는요, 뭐든지 느린 거예요. 사춘기도 늦게 오고 뭐든지 느린 거예요. 근데 "너는 왜 언니하고 달라?" 조급한 마음도 있었지만 다 걷고요. 다 말하고요. 다 그 순간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때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떠한 꽃피는 시기, 그것이 기다려 주고 그것을 믿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기 위해서 46 번째, 자리 욕심은 절반으로 자세 다듬기는 2배로.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우리도 여전히 이 자리 욕심에 대한, 내 위치에 대한, 내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에 대한 이 자리 욕심은요, 인간으로서 정말 끊임없는 어떠한 인정 욕구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기품 있는 추하게 늙어가지 않고 추하게 추한 리더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리 욕심, 내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품 있는 자세.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급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에서 나오는 품격과 그 사람에서 나오는 어떠한 기품은 그의 자세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다워지는 면모는 자기 자리를 있어야 될 때와 어떠한 내가 해야 될 말을 가릴 줄 아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95 페이지에요. 중간 단락에 보면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사람은 몸의 자세도 신경 쓴다. 나이가 들수록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요. 47 번째 296 페이지 보면 "이해타산은 이기심으로 따져보는 계산이다. 이해타산은 줄이고 측은지심을 늘려라." 그래서 맨 위에 줄 보면 "이해타산은 본질보다 사심, 의미와 가치보다 실질적 이익이 앞설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기심의 발로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보다 자신이 입을 실리를 따져서 행동하려는 마음이 앞설 때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아도 드러나는 속마음이 이해타산이다. 이해타산의 밝은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목적도 결국은 자신이 볼 수 있는 이익이 많을 때 적극적으로 나선다. 상대가 보기에 자신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움의 손길조차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판단으로 내미는 불온한 제스처에 가깝다. 결국 우리 비즈니스가 그렇잖아요. 남을 도와주면 자연스럽게 내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메나테크의 보상 플랜은 남을 얼마를 벌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체크 매칭 보너스라고 하는 엄청난 어떠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에너지를 통해서 자기 욕심이 더 앞서 있는지 아무리 말로 포장하고 아무리 말로 "내가 사장님을 위한 길이에요. 내가 우리 파트너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라고 100 번 20번 말로 해도요. 걔도 사람도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간이 지나면 다 느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에너지라는 건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건지 아니면 지 이익 때문인지를 사람들은 느끼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실이 맨 마지막에 성공의 맨 마지막 단계에 도덕성과 진실이 묻어나오는 건 내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이익보다 더 많이 중요한 건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제가 지난날에 고피디 세미나 때 얘기했잖아요. 늘 어쩌면 이명준 씨 덕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건 정말 손해 보려고 하는 내가 손해 보고 말어. 그냥 우리가 손해 보는 게 나중에 진짜 그 사람을 얻는 가장 큰 비결이야. 그냥 우리가 조금 더 밥 사고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노력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진정성을 봐줄 수 있는 더 큰 걸 얻을 수 있어. "내가 그걸 삼국지에서 봤고 역사 속에서 내가 봤어."라고 어쩌면 그랬을 때 '그래?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 그것이 결국은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도 지금의 이 호사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할 수 있었던 저는 비결이 아닌가.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쪼끔 손해 보자. 우리가 쪼끔 더 그냥 밥 한 번 더 사자.' 손해 본 듯한 이것이 결국은 엄청난 거대한 영광으로 저는 '축복으로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밥을 더 샀네. 내가 지금까지 뭘 더 했네. 내가 다 해 줬네.' 이 말하는 순간 그 밥 10번 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드러내는 순간 그 공이요. 그냥 한순간 100만 원, 1000만 원이 다 없어지는 그 마음부터 내가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모일 때 가슴 아프냐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스스로 느끼게 해 주는 거죠. 자식 키워 보니까 '아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희 남편이 어제
자기가 중1 때 굉장히 나쁜 짓을 해서 엄마한테 들킨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약간 그런 과도기에 있거든요. 저희 딸이 막 당차게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속썩이고 학교 안 가고 이랬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지금 비싼 옷 입혀 주고 내가 지금 못 먹고 너를 과외시키고." 이런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다 때를 기다려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저희 딸을 때를 기다려 주고 그냥 믿어 주고 그것이 결국은 48 페이지, 49 페이지 이어지는 성장보다 성숙 그리고 중요한 일을 쫓아서 가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오늘 절대 다시 주무시지 마시고요. 48 장 48 번째 300 페이지부터 정말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빠른 성장도 아무리 거대한 성장도 결국은 나이테가 정말 그 빙하기에 어 그 추운 바람에 이겨내는 터켜시 쌓여가는 어떠한 그런 꺾이지 않는 그러한 나무와 비교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지금 겪는 성숙이 함께 따라오지 않으면 어떠한 성공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요. 그 성공이 공허한 성공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같이 우리 이렇게 치열하게 눈뜨기 너무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저도 이번 2분의 1 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지금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또 깨닫거든요. 맞아, 맞아. 내가 이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더 많은 훌륭한 리더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우리 GL 그룹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선 내가 지금 이 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내가 또 반성하고 뉘우치고 성숙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정말 이번 책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9 번째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소중한 표현도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너무나 소중한 건 중요한 것과 소중한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 가면서 소중한 사람도 중요해져 버리면 안 된다는 중요한 것들은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소중하게 내 가까운 내가 정말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는 것들부터 소중한 것들부터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은요. 결국은 나의 본질을 찾을 수 있고 나의 가치를 찾을 수 있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본질을 나의 소중한 사람들의 가치를 찾아줄 수 있는 엄청난 인사이트를 저는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감동할 수 있고 감탄할 수 있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진정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하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2분의 1로 줄여야 될 것과 2배로 늘려야 될 것은 저는 이래요. 2분의 1로 줄여야 될 건 절대 상처되는 말은 하지 말자. 절대. 이렇게 얘기하고도 또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놨냐면요. 309 페이지에 "어떠한 경우라도 말로 상처 주지 않기. 소중한 사람에게." 그리고 2배로 늘려야 할 것은 곁을 내주기. 소중한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주고 존재감을 늘려주고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그 소중한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기꺼이 해 주는 것. 이것이 결국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고 제가 살아가는 본질이고 제가 어떠한 저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오늘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진정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위해서 어쩌면 좀 고난이도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오늘 하루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하루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과 저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내일이 마지막 단락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1시간 정도 정말 이 책은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엄청난 인사이트를 갖게 된 처음 오신 분도 중요하고요. 또 시간이 있다면 한 분이라도 더 여러분들과 이 소감을 감동을 나누고 싶은 30분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 1시간을 내어서 '이게 소중하겠다. 더 중요한 거 사람 만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지만 정말 소중한 1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해서 월요일 날까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월요일 날 어쩌면 우리에게 또 엄청난 인사이트와 엄청난 감동의 시간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여러분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오늘 입장하지 못했어요. 아마 못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일 아침에는 더 많은 분들 잠에서 깨워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전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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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